안녕하십니까,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2% 빠져서 259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요 며칠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확실히 우리 시장 2650대에서 좀 내려오고 있고요. 오늘 2600선을 내줬습니다. 뭐 한 2550 정도까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, 뭐 미국이 그 신용등급이 강등이 돼가지고 그날에는 또 별로 영향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제 일단 미국 시장 꽤 크게 빠졌고요. 다우가 1.9% 빠졌고요. 나스닥은 1.4% 하락을 했습니다. 이렇게 시장이 좀 뒤늦게 반응을 한 게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좀 너무 높습니다. 어제도 보시면 거의 장중에 4.6을 넘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10년물이 4.6을 가고 있고요. 그러면서 계속 미국 국채에 대한 이런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 자체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달러 인덱스도 99대로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그런 추세고요.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. 결국에는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지니까 뭐 비트코인이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좀 비트코인은 오히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어제 미국 주요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. 뭐 구글만 이렇게 혼자서 올라가지고 좀 눈에 띄네요. 구글이 한 3% 정도 올랐는데 구글이 워낙 좀 최근에 주가가 안 좋기도 했고요. 구글도 지금 그 위기를 느끼고 있어가지고 스마트 글래스를 다시 또 재도전을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AI 쪽에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구글도 뭐 그냥 당하고는 있지는 않겠죠. 그래서 계속 지금 검색 시장에서 챗 GPT한테 조금씩 시장을 뺏기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구글도 이제 심각하게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구글 정도만 뭐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올랐고요. 나머지 섹터들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. 테슬라는 2.6% 하락을 했고요. 엔비디아도 2% 가량 하락을 했고요. 팔란티어가 4% 하락을 했습니다. 애플이 계속 좀 약해요. 애플도 2.3% 빠지면서 이제 200달러도 다시 또 위태로운 그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. 어제는 은행주 쪽도 많이 빠졌어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3% 넘게 하락을 했고요.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또 계속 또 빠지고 있습니다. 일라이릴리 3% 빠졌고요. 유나이티드 헬스 또 6% 빠지면서 반등을 하는가 했더니만 다시 이렇게 또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. 다른 섹터들도 보시면 뭐 대부분 다 하락을 하면서 미국장이 전체적으로 좀 크게 빠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. S&P가 결국에는 6천을 회복을 못하고 다시 이렇게 5,800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결국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참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. 일단은 채권 금리를 상당히 높였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원래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주목하고 있다. 그러면서 10년물 국채를 낮추는 거를 거의 목표로 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완전히 실패했죠. 지금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증시가 급락했을 때 거의 한 3.8%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오히려 다시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거의 4.6 가까이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달러가 약세다 보니까 원화 같은 경우는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. 오늘 장중에 뭐 1372원이었고요. 어제 이제 새벽에는 1360원대도 또 진입을 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크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원화는 조금 강세 기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도 1379원으로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
환율은 좀 낮은 그런 수준으로 오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뭐 계속 좀 소문이 무성한데요. 결국에는 한국이랑 미국이 환율 협상을 할 거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이제 소문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만약에 진짜 환율이 본격적으로 절상이 된다 그러면 뭐 원화 같은 경우는 1300원대 초반 뭐 혹은 1200원대를 다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. 네. 그래서 사실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. 네, 수출 업체한테는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내수나 뭐 수입 업체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고요.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거가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긴 해서 워낙 그동안 너무 좀 국내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되돌림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우리 시장도 제법 빠졌는데, 일단은 좀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.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. 최근에 삼성그룹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 되게 변동폭이 컸어요. 삼성물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거의 폭등을 하면서 네, 거의 뭐 12%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보면 장중 고가 15만 원이 넘었죠. 네,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왔는데 참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지배구조라는 거를 사실을 거의 고려를 안 하죠. 네, 투자할 때 이런 거를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그 기업들이 다 쪼개져 가지고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결국에 이런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게 목적이 다 있거든요. 결국에는 목적이 이제 대주주들의 약간 사익 추구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투자자들이 절대 곱게 볼 수가 없는 얘기고요. 네, 그래서 뭐 금감원도 지금 인적 분할 뭐 현미경 심사 예고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중복 상장, 쪼개기 상장이 돼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. 네,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다음 정권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그래도 인적 분할이니까요. 네, 물적 분할보다는 낫습니다.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정말 기존 주주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는데 반해서 인적 분할 자체는 어쨌든 삼성바이오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주식을 두 개로 이렇게 다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손해는 없기는 합니다. 네, 근데 물론 이 인적 분할 자체가 어떤 뒤에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뭐 곱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물적 분할보다는 낫다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1.8% 빠지면서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받았고요. 네, 오늘 그냥 시장 빠진 정도 이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. 네, 다른 섹터들도 보시면 오늘 대부분 섹터들이 다 빠지면서 네, 지수 뭐 하락을 이렇게 다 반영을 하면서 대부분 섹터들이 이렇게 다 하락을 했습니다. 뭐 그 중에서도 조금 선방을 했던 거를 찾아보면 뭐 KTNG 같이 이렇게 좀 배당 좀 강한 이런 종목들이 좀 선방을 한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뭐 하이브 같이 이런 엔터 기업들이 그래도 요즘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.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 보시면 네, 상당히 지금 좋죠.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점 수준이고요. 네, 그래서 뭐 관세에도 영향을 별로 안 받고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될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네, 상대적으로 좀 좋은 섹터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방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조정은 안 받았습니다. 에어로스페이스 0.4% 하락을 했고요.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오히려 1%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금융주 같은 경우도 은행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그렇게 크게 뭐 조정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KB 1.3% 빠졌고요. 하나금융주주는 보합 수준이었습니다. 다만 뭐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실망스럽게 나오는 바람에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고점 대비로는
거의 뭐 한 15% 이상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 뭐 외국인도 거의 5천억 가까이 이렇게 팔면서 미국 시장 빠지는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.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반등했던 거가 거의 조정 없이 이렇게 쭉 반등을 해가지고 조정이 나올 만도 해요.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로 빠진 거는 아주 미미합니다. 그래서 뭐 한 요 정도 수준까지는 빠질 거로 충분히 생각은 되거든요. 사실 2550까지 빠져도 이렇게 상승 추세 자체가 뭐 꺾이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우리 증시 자체가 계속 좀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데 2650, 요 정도만 오면 바로 또 이렇게 박스권 상단이라고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는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뭐 어쨌든 미국 자산에 대한 지금 이런 신뢰가 계속 좀 깨지고 있어가지고 이거가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참 이런 거를 어떻게 수습할지 트럼프 정권이 뭐 의도는 뭐 있겠죠. 자기네들이 이제 좋은 의도로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어느 정권이나 다 있겠지만은 지금 결과가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. 일단은 뭐 미국 국채 시장 이 국채 시장의 이 폭락, 네,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. 가격 폭락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